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 얘기를 좀 해봐야겠어요. 예, 뭐 박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됐죠. 예. 이제는 피고인으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교롭게도 18가지입니다. 18가지. 예,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왜 18가지가 됐을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아,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왜 18개나 됐을까? 네. 18개가 어떻게 해서 18개예요? 큰 줄기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강요가 11건이고 뇌물 수수가 1건, 제3자 뇌물 수수가 3건, 제3자 뇌물 요구가 1건이었고 공무상 비밀 누설 1건, 강요 미수 1건 등으로 18건입니다. 네. 이게 특검은 13건이었잖아요. 예, 예. 5건이 늘어났죠. 액수도 크게 늘었던데 뇌물 액수? 예, 뇌물 액수가 크게 늘었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로 실제 수수한 금액은 368억, 약속 또는 요구한 금액을 포함하면 592억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정유라 씨 승마 관련 지원금 213억 원을 약속을 했잖아요. 예, 예. 그중에 77억을 받았고 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각각 125억과 79억, 204억이죠.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16억. 요것도 다들 뇌물로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여기에 롯데하고 SK. 롯데는 70억을 받았다 돌려줬고 네. SK는 요구만 한 이 금액도 포함이 된 겁니다. 포함을 시킨 거예요. 요구만 해도 포함이 됩니다. 요구만 한 것도 예. 뇌물에 포함이 돼서 500억이 넘게. 600억. 600억으로 봐야겠네요. 네. 이 혐의가 겹치는 것도 있던데 이거는 뭐 겹치는 것도 분리해서 의도적으로 18개 만든 겁니까? 의도적으로 혐의를 18개로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혐의를 세분해서 늘리다 보니까 18개 혐의로 혐의가 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세분해서? 예. 검찰의 발표를 보면은 검찰 자체 인지가 11건이고 예. 박영수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혐의가 7가지입니다. 특수수사에 정통한 검찰의 한 중견 간부는 검찰이 더 많은 역할을 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혐의를 세분하다 보니까 아마 18개가 혐의가 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상하게 18이라는 숫자하고 인연이 깊어요. 사실 좀 그렇습니다. 어제도 그 기자들이 검찰 관계자에게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18개라고 보면 되냐 이렇게 물었더니 예. 공소장에 혐의 번호를 붙이지는 않는다. 근데 18개 범죄 사실이 공소장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요. 보도자료에는 18개 혐의가 다 적시가 되어 있고요. 예. 박 전 대통령이 참 어째 숫자 18과 참 인연이 참 깊습니다. 깊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8년간 집권을 했고 예.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를 시작하기 전까지 18년간 은둔 생활을 했죠. 은둔 생활한 것도 18년. 그리고 정치 활동을 한 것도 1998년 시작해서 2016년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으니까 그것도 18년. 그리고 예. 공교롭게도 18대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재판에 회부된 혐의도 18개. 그러니까 이게 검찰에서 일부러 맞춘 거 아니냐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한간에서는 그렇게 얘기 흘러나오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그건 그렇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급하게 기소한 겁니까? 영장이 기각된 지 닷새 만에 기소를 했는데요. 그걸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검찰의 기소대로라면 법원에서는 무죄가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반응이거든요. 맞습니다. 검찰이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거두고도 우병우에 대해서만 유독 관대한지 납득이 잘 되질 않습니다. 검찰이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에서는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을 했죠. 그렇죠. 그 얘기는 결국 무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재판으로 가도. 그래서 검찰이 보강수사 좀 더 하고 따로 기소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그런 거 없이 기소했어요. 그러니까 보강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차라리 다음 검찰로 넘기거나 아하. 그럴까지 얘기까지 나왔는데 검찰은 무죄가 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태도로 기소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검찰이 이렇게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는 검찰의 지금 수뇌부가 우 전 수석의 혐의와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그 얘기가 나오더군요. 예, 예를 들어서 정윤회와 십상시 문건의 부실 수사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려면은 예. 김수남 검찰총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검찰이 이 부분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검찰이. 그리고 특검이 공개한 통화내역 2,000건에는 예. 당시에 정윤회 문건 수사할 때는 포함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검찰에서는 우리는 최선 다했다 계속 항변을 하고 있잖아요. 검찰이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 않은 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이 얼마나 부실하게 수사했는지를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서울중앙지검 노승건 1차장 검사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직권남용 문제에 대해 우병우.
검찰에서 수사 관계자와 법무부 대검 관계자 싹 다 조사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깐만요. 검찰에서 예, 수사 관계자, 예, 법무부 대검 관계자 법무부 대검 관계자 다 싹 조사했다. 싹 다 조사했다. 그럼 잘한 거잖아요. 이건 분명한 거짓말입니다. 그렇습니까? 검찰은 법무부가 세월호 수사팀이 해경 1, 2, 3정장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못하게 압력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핵심 관계자들을 다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노승근 차장의 발표대로라면은 예. 법무부 대검 관계자 싹 다 조사해야 되는데 당시 법무부 과장, 검찰국장, 법무부 장관까지 조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은 뭐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당시에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면 조사 받았고요. 예. 당시에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 관계자 조사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뭐 실무 과장만 조사했습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또 광주지검 관계자들도 다 조사해야 되는데 예. 검찰이 이걸 다 하지 않았는데 당시 변찬우 광주지검장은 법무부가 해경 1, 2, 3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을 막으면서 계속 시간을 끌면서 반대하자 직을 걸고 기소하겠다고 맞서서 결국 밀어붙였거든요. 그런데 노성근 1차장 검사는 청와대의 가이드라인 제시는 있었다는 게 발견되지 않는다. 사건 수사 관련해서 법리적으로 다투고 하는 건 청와대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 된다 안 된다 할 때 내용 자세히 모르면은 가이드라인 제기하고 뭘 할 수가 없다면서 우병우와 청와대에 면죄부를 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세월호 수사팀 충분히 수사를 했다고 본다. 예. 기소해서 유죄를 판결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검찰이 뭘 좀 제대로 할 줄 알았는데 막상 조사를 받아보니 수사 의지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청취자 문자 들어옵니다. 연미래님, 권력 순위 수정해야겠네요. 1위가 우병우, 최순실, 정유라. 이분은 이렇게 순서를 보신답니다. 그래도 잘한 거 하나 꼽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 밝혀서 기소한 거, 이건 잘한 거 아닙니까? 사실 검찰의 1기 특수본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더라면은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 혐의를 밝혀내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맞아요. 삼성 뇌물죄 입증도 어려웠을 것이고 그러면 2기 특수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검찰이 그 부분 박근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철저히 잘했고 잘했어요. 특검이 뭐 블랙리스트 수사를 철저히 했듯이 예. 그 부분 우리가 분명히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마지막 우병우에 대한 수사. 그것 때문에. 예, 이거는 참 의지의 문제. 현 수뇌부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어쨌든 이 부분은 검찰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 얘기를 좀 해봐야겠어요. 예, 뭐 박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됐죠. 예. 이제는 피고인으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교롭게도 18가지입니다. 18가지. 예,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왜 18가지가 됐을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아,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왜 18개나 됐을까? 네. 18개가 어떻게 해서 18개예요? 큰 줄기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강요가 11건이고 뇌물 수수가 1건, 제3자 뇌물 수수가 3건, 제3자 뇌물 요구가 1건이었고 공무상 비밀 누설 1건, 강요 미수 1건 등으로 18건입니다. 네. 이게 특검은 13건이었잖아요. 예, 예. 5건이 늘어났죠. 액수도 크게 늘었던데 뇌물 액수? 예, 뇌물 액수가 크게 늘었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로 실제 수수한 금액은 368억, 약속 또는 요구한 금액을 포함하면은 592억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정유라 씨 성마 관련 지원금 213억 원을 약속을 했잖아요. 예, 예. 그중에 77억을 받았고 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각각 125억과 79억, 204억이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요. 보도자료에는 18개 혐의가 다 적시가 되어 있고요. 예. 박 전 대통령이 참 어째 숫자 18과 참 인연이 참 깊습니다. 깊어요.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이 18년간 집권을 했고 예.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를 시작하기 전까지 18년간 은둔 생활을 했죠. 은둔 생활한 것도 18년. 그리고 정치 활동을 한 것도 1998년 시작해서 2016년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으니까 그것도 18년. 그리고 예. 공교롭게도 18대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재판에 회부된 혐의도 18개. 그러니까 이게 검찰에서 일부러 맞춘 거 아니냐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한간에서는 그렇게 얘기 흘러나오는 겁니다. 맞아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급하게 기소한 겁니까? 영장이 기각된 지 닷새 만에 기소를 했는데요. 그걸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검찰의 기소대로라면 법원에서는 무죄가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반응이거든요. 맞습니다. 검찰이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거두고도 우병우에 대해서만 유독 관대한지 납득이 잘 되질 않습니다. 검찰이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에서는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을 했죠. 그렇죠. 그 얘기는 결국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의 16억 요것도 다들 뇌물로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여기에 롯데하고 SK, 롯데는 70억을 받았다 돌려줬고 네. SK는 요구만 한 이 금액도 포함이 된 겁니다. 포함을 시킨 거예요. 요구만 해도 포함이 됩니다. 요구만 한 것도 예. 뇌물에 포함이 돼서 500억이 넘게 600억 600억으로 봐야겠네요. 네. 이 혐의가 겹치는 것도 있던데 이거는 뭐 겹치는 것도 분리해서 의도적으로 18개 만든 겁니까? 의도적으로 혐의를 18개로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혐의를 세분해서 늘리다 보니까 18개 혐의로 그 혐의가 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세분해서? 예. 검찰의 발표를 보면은 검찰 자체 인지가 11건이고 예. 박영수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혐의가 7가지입니다. 특수수사에 정통한 검찰의 한 중견 간부는 검찰이 더 많은 역할을 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혐의를 세분하다 보니까 아마 18개가 혐의가 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상하게 18이라는 숫자하고 인연이 깊어요. 사실 좀 그렇습니다. 어제도 그 기자들이 검찰 관계자에게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18개라고 보면 되냐 이렇게 물었더니 예. 공소장에 혐의 번호를 붙이지는 않는다. 근데 18개 범죄 사실이 공소장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예, 법무부 대검 관계자. 법무부 대검 관계자 다 싹 조사했다. 싹 다 조사했다. 그럼 잘한 거잖아요. 이건 분명한 거짓말입니다. 그렇습니까? 검찰은 법무부가 세월호 수사팀이 해경 1, 2, 3정장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못하게 압력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핵심 관계자들을 다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노승근 차장의 발표대로라면은 예. 법무부 대검 관계자 싹 다 조사해야 되는데 당시 법무부 과장, 검찰국장, 법무부 장관까지 조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은 뭐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당시에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면 조사 받았고요. 예. 당시에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 관계자 조사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뭐 실무 과장만 조사했습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또 광주지검 관계자들도 다 조사해야 되는데 예. 검찰이 이걸 다 하지 않았는데 당시 변찬우 광주지검장은 법무부가 해경 1, 2, 3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을 막으면서 계속 시간을 끌면서 반대하자 직을 걸고 기소하겠다고 맞서서 결국 밀어붙였거든요. 그런데 노성근 1차장 검사는 청와대의 가이드라인 제시는 있었다는 게 발견되지 않는다. 사건 수사 관련해서 법리적으로 다투고 하는 건 청와대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 된다 안 된다 할 때 내용 자세히 모르면은 가이드라인 제기 무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재판으로 가도 되는데 그래서 검찰이 보강 수사 좀 더 하고 따로 기소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그런 거 없이 기소했어요. 그러니까 보강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차라리 다음 검찰로 넘기거나 아하. 그럴까지 얘기까지 나왔는데 검찰은 무죄가 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태도로 기소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검찰이 이렇게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는 검찰의 지금 수뇌부가 우 전 수석의 혐의와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그 얘기가 나오더군요. 예, 예를 들어서 정윤회와 십상시 문건의 부실 수사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려면은 예. 김수남 검찰총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검찰이 이 부분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검찰이. 그리고 특검이 공개한 통화내역 2천 건에는 예. 당시에 정윤회 문건 수사할 때는 포함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검찰에서는 우리는 최선 다했다 계속 항변을 하고 있잖아요. 검찰이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 않은 적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검찰이 얼마나 부실하게 수사했는지를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서울중앙지검 노승건 1차장 검사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직권남용 문제에 대해 우병우. 검찰에서 수사 관계자와 법무부 대검 관계자 싹 다 조사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깐만요. 검찰에서 네. 수사 관계자